자, 일단 몇 개만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 보시면은 50쪽, 51쪽은 뭐 사실 20번 같은 문제는 마더통에도 있고 꽤 중요한 문제인데 뭐 하다 보면 사실 금방 다 풀 줄 아는 문제라 요건 더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22번은 예전에 이제 비슷한 문제를 1등급 수학에 한번 있었던 문제이긴 한데 애들이 뭐가 뭔지 요거는 약간 더듬는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하고 22번은 지금 문제 보면은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하나랑 그 다음 k도 자연수지 k랑 그 다음에 x의 l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m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문제는 결국 fx 자체가 x는 0에서 뭘 가지도록 x는 0에서 극대를 가지도록 하는 뭐 이랬고 순서상 klm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랬는데 일단은 문제 자체를 풀 때 요거 그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 이게 1등급 수학에 있는 문제랑 조금 다르긴 해. 근데 결론적으로 극대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프라임 x가 0 근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보려고 하지 말고 0 근처를 잘 보되. 그래서 x가 0보다 조금 작을 때랑 x가 0을 조금 넘어갈 때 한 요 사이즈를 보는 게 맞긴 하거든. 그러면 0보다 좀 작을 때는 사실 f 프라임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f 프라임의 부호는 극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올라가다 내려가려면 얘가 양수 값을 원래 갖고 갔겠지? 요 구간에서. 그 다음에 f 프라임이 0보다 좀 큰 상태에서는 오른쪽은 감소해야 될 테니까 f 프라임이 아마 여기서 음수로 돌아설 거란 말이지. 개념 자체는 약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아무튼지 간에 이게 x가 살하고 0을 넘어갔어. 0을 넘어가서 이게 또 0이 되는 곳이 1에서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간의 결정은 일단 1하고의 구간상에 그러니까 1보다 좀 작을 때 그 근처만 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야 얘의 부호 판정이 나오는 거니까 프라임이 음수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얘가 x 플러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x가 0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지. 그 다음에 요거 k는 양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니까 아무튼 요것도 양수란 말이지. 그래서 얘가 현재 양수 그 다음에 요거도 양수 요거도 양수. 그럼 f 프라임이 음수가 되려면 얘가 음수가 돼야겠지. 그치? 그러려면 얘가 음수가 되려면 x가 1보다 작으니까 x-를 자체가 음수일 거고 요거에 m 거듭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얘가 음수가 되기 위해서 m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는? m은 홀수가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m은 홀수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좀 보면 x가 마일보다 크다. 라고 해서 이제 요것도 0이 되는 곳이 여기 있으니까 요걸 놓고서 이제 부호 판정을 좀 해보면, 아무튼지 간에 f 프라임 x 같은 경우에는 요게 x가 마일보다는 큰 거니까 얘는 양수. 그 다음에 요건 아직 미정 상태라고 보고 요건 잘 몰라. 그 다음에 x가 마일에서 0 사이면 얘는 음수인데 그거의 음수에 홀수 거듭 제곱했으니까 얘도 음수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가운데 있는 얘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지. 음수가 나와야 3개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니까 요게 음수가 되려면 x 자체가 음수니까 여기서 결론이 l도 홀수가 돼야 된다. 요렇게 결론이 지어질 수 있을 거고 뭐 거기까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일이 그 K하고 이제 요렇게 되면 얘네는 이제 다 홀수인 거니까 요거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K하고 L하고 M하고 그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M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그때마다 K는 사실 이제 몇이 되든 크게 상관은 없지.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개수 세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리고 23번은 약간 조금 억지가 좀 있어가지고 억지라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풀는 거는 잘 생각 못하니까 f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fx 얘를 fx 마이너스 x로 fx 마이너스 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하자. rx의 극대극소값의 합은이라고 온 질문이고
이게 결국은 fx-x로 나눈 나머지잖아. 그러면은 요걸로 나누었다라고 했으니까 요 인수가 정리가 좀 되려면 어떤 상황이 좀 있어야 되냐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한 거고, 뭐 얘가 잘 보면은 fx-x가 여기서 인수가 정리돼서 나오려면 f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하나 달아주고, 마이너스 x제곱 하나 더 달아줬으니까 플러스 x제곱 하나 마이너스 x제곱 fx 이렇게 하면은 일단 얘는 인수분해 되면서 fx-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지. 저렇게 추가를 좀 시켜볼 수 있을 거고, 이쪽 뒷부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정리가 좀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x제곱 fx가 있는 거니까 요게 이제 개수가 좀 맞으려면 여기다가 새롭게 x 세제곱 정도, 그치? x제곱 묶으면 인수정리 될 거고, 마이너스 x 세제곱 요렇게 해서 앞에 거는 fx 플러스 x f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얘네 두 개가 요거랑 요거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fx 마이너스 x, 그래서 요거랑 요거 묶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다. 그래서 앞에 요만치가, 그치? 요만치는 나누어 떨어질 거고 요게 나머지 rx가 된다, 이런 얘기겠지. 될까? 그래서 이제 요거의 극대극소값의 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고, 계산이야 뭐 하시면 되니까 그런 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다. 그리고 이게 참고로 25번은 이게 아무튼지간에 이게 우리가 기말고사 이게 내신 시험 대비를 하는 거잖아. 그 내신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거긴 한데, 이게 식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시험 시간에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따가 뭐 저거 할 때 시험 시간에 식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거기 25번에 처음에 문제 조건 줄 때 가조건에서 f2가 0이고 f'의 2가 0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어. 무슨 설명을 했었냐면 그 테일러 급수랑 맥클로린 급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기본적인 맥락이, 그러니까 뭐 그게 뭐냐를 알고 모르고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기본적인 맥락 자체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상수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항에 대한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이제 2차 항의 계수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뚜뚜뚜 간다고 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f0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a0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한번 미분을 친 다음에 0 넣은 걸 a1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또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두 번 미분을 해서 0 넣은 거는 a2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0에서의 미분 계수들을 가지고서는 그 다항식의 미정계수를 결정짓는 거를 맥클로린 급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킨 논리인데, 어찌됐든 간에 상수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계수와 그 다음에 x- 예를 들어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2를 선생님이 기준으로 놓고 문제를 본다 라고 하면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a2에 x-2에 대한 제곱이라고 놓고 해서 플러스 또도도 하면은, 우리가 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어찌됐든 간에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상수항을 찾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이걸 미분을 한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 계수를 구할 수 있고, 미분을 두 번 해서 얘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 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일반화된 논리고, 저거 이제 테일러 급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테일러 급수랑 맥클로린 급수, 사실 테일러 급수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해서 근사식을 만드는 데 쓰임새가 좀 있고, 뭐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뭐 네이버 박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긴 한데, 뭐 대학교 가면 그냥 그 대학 기초 수학에 나오는 거라서 뭐 누구나 다 나중에 알게 되긴 하는데, 뭐 이 상황 자체가 그게 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식을 이렇게 처음에 받았어. 식을 처음에 이렇게 받았으면, 이거를 갖다가 내가 미지항을 최대한 적게 잡기 위해서 문제 먼저 확인하고,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잖아. 그럼 처음에 문제 잡을 때부터 이게 x-2라는 인수를 기준으로 문제 식을 잡아주시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식을 적어주고 제곱. 그러면 이제 1차는 개수가 0이고 상수항은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요렇게 놓고서는 문제를 푸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 개수를 하나 줄이면 문제를 푸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식을 어떻게 잡을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방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겠지. 무튼 그렇다는 거고. 다른 거는 별거 없는데 그냥 여담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3차 함수 개수를 잡을 때 최고차 개수가 1은 3차 함수야. 문제에서 fx가 마이너스 f-x라고 했어.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문제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얘는 항 자체가 몇 차 항들만 남아있는 상태야? 3차 항하고 1차 항이 남아있는 상태겠지. 그런데 이럴 때 문제식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가정해. 1이라고 하면 x세제곱에 플러스 ax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아니야. 알았어? 문제를 이렇게 하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처음에 3차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원점 대칭이고, 그지? 그럼 이거는 왜 안 좋은 방법이냐면, 얘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찾았다 쳐. 그럼 뭐가 되겠어? 3x제곱 플러스 a가 되겠지. 그럼 얘 극대극소를 알아보려면 이게 0이 되는 걸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럼 3x제곱이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럼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뿔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는데, 계산을 이따위로 하니까 계산 실수라는 거야. 알겠어? 이거 데리고 다니면서 계산하잖아. 작살난다. 알았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그거 계속 붙들고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다 답이 안 나온다고. 이거 보기 중에 답이 없어. 말려 시험.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먼저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제일 좋은 건 사실 이게 아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 말이 솔직히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적어도 기초 상식적으로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잡는 건 기초 상식이야. 알았어? 그다음 두 번째로, 사실 머리를 좀만 쓸 줄 알면 여기다가 제곱을 잡는 게 훨씬 나아.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x를 잡는 게 그나마 좀 머리 좀 쓰는 애들이고, 사실 제일 좋은 건, 물론 근데 이렇게까지 막 밀어붙이기엔 약간 그렇긴 한데, 여기다가 3까지 붙여주면 사실 나이스긴 해. 그러면 딱 뭘 잡았는지가 명확하잖아. 그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잡으면 뭘 잡았는지가 명확한데, 진짜 제발 무지몽매하게 x세제곱 플러스 ax라고 놓고서는 그거 계산하느라 시험 시간 다 보내면, 너네 기말고사는 모의고사 문제가 모의고사가 아니잖아. 거기는 문제의 계산을 갖다가 기본적인 계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냐를 질문할 거지, 4점짜리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새로 보는 거를 갖다가 해석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 어차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평상시에 문제 풀 때부터 좀 생각을 하고 풀어. 알겠지? 평상시에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시험 시간에 갑자기 이거 안 나와. 나 미리 얘기했다. 그리고 30번 문제는 요게 이제 방상고에서 작년에 기출로 냈는데, 이게 좀 이 문제를 내가 일단 설명을 하고, 방상고 기출 문제, 너 방상고 풀었었나? 이 문제를 갖다 그 변형시켜서 서술형 마지막에 넣어놨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왜 어려웠는지 그 답도 되게 어려웠거든.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문제 자체는 되게 좋은 문제거든. 이 30번 문제는 문제를 보면 fx 자체가 마이너스 3의 x 4제곱 플러스 4배의 a-1에 대한 x 세제곱 6a의 x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a가 0보다 큰데 x가 t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fx의 최대값은 gt라 하자. 일단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할게. 요새 정적분 쪽의 트렌드도 마찬가지긴 한데, 구간을 잡아. 그러니까 x가
t부터 t 플러스 1까지 혹은 t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어떤 구간을 잡고 그 구간 내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갖다가 또 다른 함수로 정하는 문제가 요새 되게 많이 나와. 거의 학교별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그런 식으로의 쓰임새가 있을 텐데 그럼 문제가 이 문제는 쉽고 방상고에서 나왔던 문제가 왜 어려웠는지의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분을 해보면 이게 다른 학교에서도 출제가 됐었거든. 숫자 좀 바꿔서 미분을 해서 프라임을 갖다가 좀 따보면 이게 크게 어렵진 않아. 마이너스 12x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a야. 이렇게 되고 a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a가 0보다는 크다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자 봐봐. 이게 적어도 이렇게 보면 요걸 갖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기고 절편 자체에 대한 게 빤하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어보면 이게 수축이야. 그러면은 맨 왼쪽이 마일, 그 다음이 0, 그 다음이 a지. 요게 순서가 잡히지. 근데 방상고 문제가 이 조건이 없었어. 이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a의 위치 자체가 마일에서 0 사이일 때가 있을 수 있고 a가 마일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먼저 거기서부터 갈라진다고? 심지어 어떨 수도 있어?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지. 조건이 없으면. a가 0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게 총 5가지 상황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가 작년 방상고 마지막 문제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방상고에 작년에 냈으니까 올해는 안 내겠지? 그럼 다른 학교에서는 난 그 정도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거든? 이게 답이 되게 복잡해져, 그러면. 생각보다. 이 문제는 되게 쉬워.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다 한 거야. 이거 했으면 다 했어. 왜냐하면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려운데 그렇게 문제를 바꿨더니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 봐봐. 아무튼지 간에 현재 이 상황은 문제가 뭐라고 했어? t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제일 큰 값은 gt라고 부른다 이랬지.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4차 함수인데 결국 뿔마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르 이렇게 가는데 적어도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얘보다 더 왼쪽에서 가장 큰 값은 얘 자신이지. 올라올 때까지 계속 그럴 거고. 다 자는 거야? 에어컨 켜. 역시 10월 말엔 에어컨이지. 다들 그래. 얼마나 또 사느라 바빠. 그치? 바람 세기. 세게. 공기청정. 그래서 얘가 올라온다고. t가 여기야. 그래서 올라온단 말이야. 작년 동북고였나? 그때 기출평가 봤던 거에도 이건 2차 함수를 가지고 구간 내 최대 초소를 물었었어. 아무튼 그게 워낙 많이 나와 요새. 그래서 t가 여기 딱 라인에 걸치면 t가 여기에 걸치면 이제 여기서 최대값은 얘가 되고 t가 일로 오게 되면 t가 여기일 때도 최대는 여기란 말이야. 이 이전 거에서 최대는 얘기 때문에 함수가 이래 간다고. 그럼 이쪽 극값에서의 함수값이 그대로 가다가 여기서 요래 만나면 얘가 그 다음에 최대값은 요렇게 따라 올라갈 거라서 이 자리에서 미분 불가능하게 뜬다. 결과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저런 그림은 안 될 거고 그림 자체가 마이너스 1에서가 언덕이 좀 더 높아야 되지. 가운데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 좀 더 언덕이 높아야 되고 얘가 언덕이 좀 더 낮고 뭐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모르긴 몰라도 얘가 현재 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 감소하는 값이 뭐랑 일치하는 거야? 요만큼 적분한 값하고 일치하겠지. 요만큼 적분한 값만큼 얘가 감소를 할 거고 이만큼 증가한 것만큼 얘가 증가를 할 텐데 그럼 이 a를 갖다 생각할 때 여기 마이너스 값하고 여기 플러스 값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겠지. 근데 그걸 생각할 때도 기본적으로 얘가 3차 함수니까 정확하게 균등하게 들어가는 포인트보다 이쪽으로 좀 더 길게 들어가면 되지. 여기가 좀 더 길고 얘가 좀 더 짧으면 되니까 A는 이쪽으로 얘랑 균등한 길이가 들어갈 때가 1이니까 1보다는 더 값이 작아야 될 거라고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 뭐 계산 굳이 다 안 해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1보다는 좀 더 왼쪽에 있어야 될 거고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근데 만약에 A 자체가 1이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값이 같으면 이 새끼가 높이가 똑같겠지.
똑같아도 어차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최대값 계속해서 유지시켜서 계속 앞으로 갈 거라서 미분 가능해지거든.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건데 요 상황이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A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또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요게 좀 그때그때마다 약간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문제는 저 A 조건을 안 잡아주면, 이거 A 조건을 안 잡아주면 문제가 좀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시험 대비하다 보면 몇 번 더 보게 되긴 할 거거든. 이거 A 조건 안 잡아주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 볼게. 52페이지, 아니, 이거 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3번은 잠깐만 얘기 좀 할까? 나 요새 얘한테 자꾸 꽂혀가지고. 이거 3번 문제를, 아니, 근데 이게 봐봐. 내 말이 좀, 나 내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월요일 날은 실패했어. 설득하는데. 이거 문제집마다 있거든, 이 3번 문제가. 근데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증간표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fx랑 gx를 가지고 f'x gx, fx g'x를 찾아놓고서는 이제 문제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제 요게 일단 그냥 들어봐. 어차피 이게 문제 자체는 fx랑 gx를 뭐 한 거야? 곱한 거지. 곱한 건데 지금 그냥 딱 요 그림만 갖고 얘기를 할게. 현재 이 그림은 어찌 되었던 간에 여기는 0이고 현재 이 구간은 생각해봐요. 여기 마이너스 a부터 c까지는, 아니 a부터 c까지는 모르긴 몰라도 fx가 무조건 양수고 gx가 음수니까 어찌됐든 간에 얘가 음수인 건 확실하지? 뭐 그건 맞잖아.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생각해보면, 이 구간이 C부터 E까지를 생각해보면 어찌됐든 간에 음수인 게 확실하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면 극소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극소를 구하는 거니까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가 값이 극소잖아. 극소니까 얘의 함수값이 뭐 해야 하는 거? 함수값이 극소를 구하는 거잖아. 극소를 구하는 거니까 함수값 자체가 뭘 하다가 뭘 해야 돼? 감소하다가 뭐 하는 곳을 알아봐야 돼? 증가하는 걸 알아봐야 되지. 뭐 그렇긴 하잖아. 아니 근데 잘 봐봐. 그러면 근데 얘가 gx가 있잖아. gx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균등하게 커지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게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컨덕지가 있지 않아? 왜냐면 얘는 어찌됐든 간에 균등하게 커져가잖아. 근데 만약에 현재 이 새끼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자체가 A랑 B 사이에서 서로 딱 같은 지점이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눈으로 봐도 평균값 정리해서 여기 딱 같은 지점이 하나 있을 거라고. 갑자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요 지점이 뭔진 잘 모르겠는데 요거보다 안쪽을 봐봐. A하고 얘 사이. 이 사이는 요거가 값이 증가하는 추세보다 얘의 값의 증가가 더 빠르지. 그치? 그러면 절대값 자체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거든. 아니 근데 심지어 값 자체는 음수잖아. 그럼 값이 감소하지 않겠어? 근데 그러다가 딱 이 순간 변화율 자체가 이 새끼랑 동일한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꺾이잖아. 여기부터는 어떠냐면 이 새끼의 증가 추세를 얘가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 그럼 증가의 추이 자체가 얘가 증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는 점점점 절대값이 작아지고 얘는 절대값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때려 곱했을 때 절대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사실 잘 모르지. 사실은 모르지. 한 새끼는 절대값이 작아지고 한 새끼는 절대값이 커지잖아. 잘 몰라.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새끼의 증가 추이랑 이 새끼의 증가 추이를 비교해봤을 때 얘의 증가 추이 자체가 얘는 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다가 좀 천천히 증가하는 순간이 온다고. 그럼 얘가 천천히 증가한다는 건 절대값 자체의 증가량 자체가 얘보다 얘가 천천히 증가하니까 값이 점점 쪼그라들겠지. 근데 그게 음수잖아. 음수니까 그러면 음수인데 절대값이 쪼그라들면 뭐야? 증가하겠지. 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위치에밖에 없어? 하나 더 있지. 어디도 있어?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결국 같은 지점, 미분계수 같은 점 찾아보면 이쪽에도 하나 더 있겠지. 맞아? 근데 실제로 이 문제 답이 어디부터 어디? A와 B 사이에 하나, D에서 E 사이에 하나. 여기 답이 있거든. 답은 이렇게도 구할 야매가 아니라 나름 되게 설득적인 풀인데. 아니, 알고 아니 싫으면 말어. 싫으면 말해. 아니 뭐 아니면 이거 다 미분해가지고 증간표 그리든지 뭐 그래도 해도 되고. 아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 난. 자냐? 수학 여행. 그리고 8번은 풀어줄게. 오늘은 이따가 뭘 할 거냐. 그러니까 학원에서 봐봐. 예전에도 그랬지만 숙제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컨텐츠 두 가지가 있지.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숙제 정리는 내가 지금 뭐 애들마다 뭐 개차반일 거라 뭐 안 펴봐도 알잖아, 그지? 안 펴봐도 현재 아는 상황이니까 뭐 대부분 다 제대로 안 됐을 거라. 숙제는 내가 정리를 해줘. 근데 절대 등급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게 많아서 나중에 누수가 생기면 사실 난 좀 별로 좀 마음이 탐탁진 않은데 일단 넘어가야지 어떻게. 할 게 지금 천지라. 지금 저기도 해야 돼. 너네 수특도 우리 뒷부분 안 봤단 말이야. 정분 쪽은 안 봤어서 또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마플도 지금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뭐 계속 쫓아오는 걸 기다려줄 수는 없고 하고 난 넘어갈 거야. 난 넘어가고 혹시나 절대 등급 제대로 다 못 풀고 넘어갔으면 나중에 뭐 복습을 좀 따로 뭐 좀 하던지 겠지. 네, 아무튼 그래서 학원 오늘은 뭘 풀 거냐면 일단 내가 지금 단원마다 너네도 좀 감이 좀 많이 떨어졌을 거라 감이 좀 떨어졌을 수 있어서 내가 내신 기출문제들 중에 요 주변 학교 건 아니야. 그리고 시대인재 문제도 아니고 뭐 저기 문제도 아니야. 현우진 문제도 아니고 뭐 모의고사 문제도 아니야. 그냥 내신 문제야. 내신 문제 중에 20문제 정도를 정리를 해놨어. 모의고사 연계문항들이야. 주로 모의고사 연계문항들이고 다 4점짜리 연계문항들인데 문제 퀄리티는 좀 괜찮은 걸로 뽑아봤거든. 그래서 그거 20문제 오늘 극대극소 관련된 문제들만 이따가 풀 거야. 이따가 풀고 내가 피드백 해줄 거고. 그래서 그거는 빨리빨리 해서 도함수 뒷부분 속도가속도 빼고 방부등식 속도가속도는 한 번에 갈게. 그건 한 번에 해서 한 2번 정도에 끝내고 그 다음에 적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느슨해진 이 긴장감의 끈을 좀 쥐어주기 위해서 그지? 수학여행 갔던 애들 다 오면 그지? 뭔 말할지 알지? 단원평가 NJC를 내가 그 학원 벌점이 몇 점 남았나 알아볼게. 저번에 내가
주말에 보려고 했더니 끝까지 배 째고 안 오더라고. 끝까지 배 째고 안 와. 제시 보러. 그래서 일단 학원 벌점이 몇 점 정도 남았나 알아보고 경고 한 번 정도 더 받을 정도 되면 그냥 학원에 남으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저번에 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원장님이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러시긴 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지금 벌점 남은 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제시를 남아서 보도록 할게. 그래, 당일날 바로 보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도저히 니네도 바쁘고 알아. 바쁜 거 이해해. 야, 쌤이 다른 애들 같았으면 그리고 내가 니네 상황을 잘 모르면 벌써 개지랄 병을 했겠지. 이 새끼들아 지금 쳐줄 때냐 이 새끼야. 뭐 때문에 다른 날 온다 뭐 한다 지금 그럴 때냐 이 새끼야. 거울 좀 봐라 이 새끼야. 세상에 문제가 너한테 다 있는데 이 새끼야. 막 얘기를 했겠지. 근데 선생님 I believe you. 내가 항상 믿잖아. 우리 세영이 봐. 일주일째 내 연락 하나도 안 해. 뭐 수업 시간이 바뀌면 바뀐다. 오늘 간다 못 간다. 나한테 연락 한마디 없어. 얘 왜 이렇게 됐어? 얘 원래 안 이랬는데? 얘 애가 되게 착했거든? 너 때문이야? 어떻게 된 거야? 승준.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야? 왜 나한테 연락도 없고 그냥 쌩이야? 그냥 뭐 그래요 뭐 그럽시다. 그래도 이렇게 나를 괄시하고 무시하며 선생님을 이렇게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도 I believe you. 아니 세상에 오늘 수업을 안 오면서 또 나한테 이런 거 말이 없어. 그냥 안 와. 그냥 안 와. 일요일날도 그냥 안 와. 하지만 이 넓은 아량과 그지 하야 같은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해준다 이거지. 물론 이제 내일 몰라 이따 전화해야지. 개 쌍놈의 새끼. 집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요새는 니네들은 또 집에다 전화를 해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슬슬 고2, 고3 되잖아. 그러면은 집에다 전화를 해도 엄마들도 애들도 딱하고 니네가 막 공부 안 하고 막 어디 나가서 쳐놀고 뭐 이런 스타일들은 아니니까. 난 아닐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어머님들도 좀 딱해서 말을 못 하시고 막 약간 이런 경우가 있다. 오히려 이게 슬슬 이제 엄마들이 애들 눈치를 보거든. 원래 그래서 놀기 좋은 게 고3 때 놀기 좋다고 하는 게 엄마들이 이제 애들 눈치를 보느라 공부를 하겠지 생각하는 거야. 사실 별로 안 하거든. 애들이 바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사실 별로 안 바쁘거든. 그걸 내가 알지. 그걸 내가 아는데 애들끼리 전략과 전술을 짜거든. 야, 기훈쌤한테는 이렇게 해서 이날 뭐가 있다고 하면 돼. 그래서 이날은 뭐가 있다고 하고 전략과 전술을 서로 짜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 보자. 나는 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에 한 80%는 사실 잘 안 믿어. 아무튼 그렇긴 한데 근데 전화 드려봐야 요새는 소용없어. 이제 다 커가지고. 자 8번 이건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 이거 참 많이 나오거든. 근데 내가 풀이를 제시를 할게. 전에 한번 했어. 한번 했던 건데 이게 풀이를 자꾸 까먹을 수 있어. 내가 풀이를 제시할 테니까 내가 가르치면서 야 내가 짱이다 나 이렇게 안 해. 근데 일단 이 풀이는 나름 나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 내가 봤던 것보단 아무튼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으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웬만하면 잘 들어주시고 요대로 좀 나중에도 뭐 나오면 좀 정리해 주시고 생각보다 많은 학교에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 최고차 계수가 1이면서 3차 함수 fx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 계수가 2인 2차 함수 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f알파 g알파 값이고 서로 같고 그 다음에 f'의 알파 그 다음에 g'의 베타 알파 해서 값이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알파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f'의 베타와 그 다음에 g'의 베타가 서로 값이 같다. 것이 존재한다. 16으로 갔대. 자, 이때 얘가 존재한다고 했어. 이때 알고 싶은 건 g 베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f 베타 플러스 1 둘을 서로 뺀 값을 알아보자 이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는 지금 니네가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fx, gx를 따로따로 알아보는 방식은
No. 미친 짓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추구해줘야 되는 방향은 fx에서 gx를 뺀 식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그럼 그런다고 봤었을 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요 식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fα-g알파도 0이고 f'알파-g'알파도 0이니까 알파에서는 무조건 접했겠지. 그러니까 일단 써. x-알파의 제곱이구나. 다음. 뭔가 있긴 한데 사실 지금 당장 알기가 힘들어. 지금 당장 알긴 힘들어서 여기서 하나 더 근을 먼저 제시를 해. 제시를 하되 우리가 얘가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 함수 식이니까 결국은 요걸 요렇게 해서 알아보면 알파에서 제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F'베타 마이너스 G'베타도 0이기 때문에 미분에서 0 되는 곳이 또 베타가 하나 더 있을 거고 요 위치가 감마거든. 그러면 결국 감마는 알파와 베타의 몇 대면 외분점이야? 얘가 3대 1 외분점이지. 그래서 실제로 알파와 베타의 3대 1 외분점이다 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건 다시 말해서 감마에 대한 생각 자체를 내가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요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여기는 x 마이너스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 정도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이 상태에서 현재 문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아무튼지 간에 x 위치에 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가고 그러면 f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g 베타 플러스 1이니까 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간 값을 구한 다음에 부호를 바꾸겠다가 이 문제의 컨셉이 마지막 마무리란 말이야. 자, 근데 베타 플러스 1이 실제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갔어. 그럼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야. 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갔다고 해봐. 그러면은 얘가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요게 베타를 위로 올려보면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정도 되겠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혹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우리가 요 값만 알아내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건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 이게 문제를 푸실 때 지금 알파를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베타를 놓고 푸셨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큰애 작네라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그렇게 푸셔도 되나요? 그럼 이제 이 얘기도 좀 해보자는 거야. 그럼 왜 내가 자신 있게 알파를 왼쪽에 놓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G' 알파의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6이라 했어. G' 베타의 값이 뭐라 했어? 플러스 16이라 했어. 현재 이걸 놓고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gx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어떠한 k라고 하는 뭔가 상수함수가 있다 치고 이 새끼와의 교점 관계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 할 때 그 위치상 여기서 이쪽이면 당연히 음수 쪽에가 알파 쪽에 잡혀야 되고 이쪽에가 베타가 잡혀야 되는 거니까 음수가 나오는 미분계수 쪽에서 알파가 잡히는 게 당연한 거다. 내가 이걸 왜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고 문제 좀 낸다라고 칠 때 알파와 베타에 저 미지양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학원에서 다 배워오는 거니까 미지양을 베타와 알파만 서로 순서를 바꿔도 충분히 답을 오류를 낼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순서가 왜 그렇게 잡혔냐도 좀 알고 계시면 좋다. 습관적으로 알파를 왼쪽에 잡는 애들이 많거든. 그래서 여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아무튼 그래서 gx에 대한 식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gx는 최고차 계수가 2인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2에 x-알파, x-베타에 대한 플러스 k 정도를 놓으시면 식이 예쁘게 정리가 될 거야. 이 상태에서 그냥 하나만 놓고 자 요거 하나만 해보자 이거야. 미분을 꽝 하면은 g'x가 샬라샬라 나오는데 거기서 알파를 대입했다 이거잖아. 그래서 알파를 꽝 하고 대입하면 2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이것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결국은 마팔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끝나지.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fx를 뭐 x 세제곱, ax 세제곱 플러스 뭐 3x 세제곱이냐, 뭐 x 세제곱이냐, 뭐 아무튼 미지항을 막 갖다 한 보따리씩 갖다 잡아놓고 문제를 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알겠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59쪽, 60쪽, 61쪽, 요쪽은 혹시 뭐 질문할 거 없어? 63쪽까지? 20번? 저기 62쪽?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실수고 4차 반드시 fx가 0이라고 할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했고, 기억. f 프라임의 알파가 0이라고 한다면 fx는 x-알파의 제곱 나누어 떨어진다. 요건 맞지? 문제에서. 왜냐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인 상태에서 미분계수조차도 0이 된다면 그건 접하는 거라서 중근을 가져야 돼서 요거는 이제 맞지. 기억은 동그라미. 그다음 니은 보시면 f 프라임의 알파와 f 프라임의 베타가 0이라고 할 때 요것은 fx는 0이 허근을 갖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이고, 어려. 상황 자체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겠지. 어떤 게 있냐면, 요게, F'의 알파가 0인 경우와 F'의 베타가 0인 경우가 있는데, 뭐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가 프라임 알파가 0이 된다라고 한다면, x-알파는 분명히 인수를 두 개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베타에서 0 나오기 때문에 요건 하나는 인수를 갖고는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 더 있겠지? 뭔진 모르지만. 하나가 더 있긴 할 거야. 그치? 요거 뭔지 모르는데, 최고차계수도 알려준 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는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할게. ax 플러스 b. 그러면 여기서 요건 실근, 요거 실근, 요것도 실근이잖아. 이제 허근을 가지는 일은 없지. 뭐 얘가 제곱이어도 사실 똑같은 거라서 1차식만 남으면 이거는 무조건 실근이잖아. 저거는 무조건 실근을 갖는 거니까. 니은도 당연히 맞다. 그다음 디귿에서 보면 F'의 알파와 F'의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fx는 0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 그런 거지. 결국은 이제 알파 베타에서 그 미분계수가 서로 부호가 같은 거, 접선의 길이가 부호가 같다 라고 하는 거면 결국 이제 근 자체가, 그지? 알파 베타에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지? 둘 다 양수야. 알파 베타. 그럼 뭐 함수가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겠지. 그치? 혹은 둘 다 음수야. 둘 다 내려가겠지. 이렇게 내려가. 그럼 내려가면 이제 뭐 알파 베타에서. 그래서 아이고. 슉. 그치? 결국은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얘가 사실상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이외에 다른 거에서는 뭐 4차 기본함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 이런 거에서는 그 미분계수가 서로 이렇게 부호가 같은 일이 다른 지점에서 같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 실질적으로 절편 자체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여길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거여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 63쪽에 26번 요게 작년 어느 학교 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요거도 좀 내가 문제 나온 걸 봤는데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고 절대값 fx 마이너스 4x, 그치? 요것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fx는 이랬지. 요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아무튼 요게 어떤 직선하고의 거식이잖아, 그치? 어떤 직선하고의 거식인데 저게 어떻게 돼야 되냐?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관점 자체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있을 수 있냐면, 이 4x가 뭐 어딜 통과하면서 접하는 상황? fx의 변곡점을 통과하는데 그 변곡점 위치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4인 거지. 뭐 약간 그런 식의 맥락으로 얘를 이해해 볼 수도 있어. 혹은 얘를 갖다가 fx-4x 자체를 통으로 이해를 해보면 fx-4x 역시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근데 너네 3차 함수를 갖다 때려 접었을 때 전구간 미분 가능하려면 어떨 수밖에 없냐면 3중근 포인트밖에 없어. 그래서 요게 fx-4x 자체를 3중근을 놓고 문제를 구하는 건데 워낙에 유명한 문제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건 그냥 미루어 짐작 가능한 거다 이건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따가 내가 그거 풀릴 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비슷한 맥락의 모의고사 문제, 변형 문제를 하나 낸 학교가 있었어서 아무튼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질문? 이 계산 이게 맞아? fx 한번 더 합쳐가지고 정리를 하긴 했는데 12 이렇게 하는 게 맞지. gx가 2x가 되거나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맞아? 이거 왜 그 전에 그러니까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잖아. 그래서 얘한테 4배를 하면 4, 3, 12x의 제곱 마이너스 4, 6에 24x 4, 6에 24 12x 마이너스 18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이제 f'에다가 gx를 저기 한 거라 3배에 아무튼 gx의 제곱 마이너스 6 gx 플러스 6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요게 계산을 좀 해보면 요게 이제 1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이잖아. 6은 여기 지워주고 3으로 약분을 하면 g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3 약분하면 2gx가 되고 오른쪽은 3으로 약분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1을 더해서 결국엔 이제 g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2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과 같으니 gx 마이너스 1이 2x 마이너스 1이거나 g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거나 크게 보면 두 가지 맥락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거고, 결국 만약에 이게 거식이라면 첫 번째는 gx가 2x다라고 하면 요렇게 놓고 문제를 못 풀거든. 요렇게 놓고 문제를, 이게 0에서 1까지 실근을 가지니까 요렇게 놓고 문제를 못 풀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제 fx로 돌려서 문제를 푸는데, 전에 제시했듯이 이제 그 실근의 구간을 그 역함수를 잡아가지고 구해도 되는데, 내가 그걸 시도하다가 연산이 그게 그 구간이 제대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gx가 뭐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 gx가 뭐 이쪽에 이렇게 있고, 그 이제 EX와의 교점 관계를 보는 건데, 반대로 얘를 갖다 이제 그럼 역함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놓고, 그럼 이제 2분의 1x와의 뭔가를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이 근이 0에서 1 사이에 있으려면 얘가 y 값이 0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y 값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 거 자체에 대한 설정이 잘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일로 돌려서 구하는 거는 실패. 혹시 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해보시고 나는 실패했어. 나는 저렇게 돌려서 구하는 맥락은 일단 실패. 그럼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다른 방법은 결국 얘는 f 인버스 x잖아. 그러니까 여기 x와 여기 2x에 서로 위치를 바꾸면 fx가 되는 거니까 f 2x는 x다. 요거의 실근을 찾는 방법. 요거의 실근을 0에서 1 사이에서 찾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되긴 되는데 뒤져. 작살나 이거. 그래서 f에 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게 x다. 근데 여기서 계산이 좀... 근데 절대 등급에 좀 계산이 이거 너무 힘든 것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 요즘 힘들긴 해. 이거.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얘기를 한 거야. fx는 2분의 1x로 하려면 그게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gx는 2x의 실근이 0에서 1 사이에 있었으면이라고 했잖아 문제. 그러면 얘가 실근이 0에서 1 사이에 있으려면 아까 얘기한 게 이거야. 그래서 얘가 0에서 1 사이에 실근이 있으려면 그걸 이렇게 돌리면 얘의 실근이 여기가 0에서 1 사이여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0에서 1 사이가 되게끔 하면 여기 x가 나와야 돼. 근데 그거 설정이 힘들더라고. 그게 왜냐면 이거 식 자체가 미지양이 있어서 그게 하면 하게,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이게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나도 풀었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시도를 해보다가 이건 구간이 도저히 안 나오겠는데 싶어서 그냥 포기했어. 그러면 실제 역함수를 어차피 잡을 수는 없으니 식만 돌려서 구하는 거예요. 식만 저렇게 바꿔서 구하는 방법. 근데 뭐 그러고 나서 뭐 나도 마지막 연산까지는 다 안 했는데 아무튼 너무 더러워 계산이. 무튼 그렇더라. 라는 거고, 혹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요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 좀만 더 할게. 얘기 좀만. 어디냐면 71쪽에 첫 번째 문제 1번. 이걸 잘 풀었어? 이게 2차 함수 fx랑 함수 gx는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fx dx거든. 그래서 fx랑 gx를 곱한 게 마이너스 2x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인데, 이걸 왜 갑자기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 처음에 이 문제 상태 그대로 놓고 해석을 할 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왜냐면 처음에 이게 무슨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fx, gx가 곱해서 4차잖아. 근데 현재 fx는 2차라 했으니까 gx가 2차긴 하거든. 그러면 이게 그 상태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어, 이게. 이 문제가 원래. 그래서 뭐가 좀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들어가야 돼. 1번 문제에 이게 gx는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fx dx고 fx gx 곱한 게 4차야. 그지? 근데 사실 fx가 2차구나.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차수 추론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가 내가 걱정되는 게, 내가 이거 한번 꽉 찍어 놓고 넘어가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아차하면 시험 시간에 만약에 이게 나왔다고 쳐봐. 근데 힌트가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나도 아무리 봐도 맥락이 처음에 이게 fx가 2차니까 gx가 2차야 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gx가 2차이려면 이쪽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1차라서 fx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라는 게 이 문제의 맥락이거든. 근데 지금 내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면 그러네 라고 생각은 드는데, 갑자기 시험을 보는 중간에 이러면은 이거 지금 보면 이제 B단계 첫 번째 문제니까 쉬운 문제거든.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려운 문제에서 꽉 막히는 거야. 조건은 더 이상 없는 거지. 조건이 2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꽉 막힌 거야. 뭐가 생각나는 게 없어. 이럴까봐 미리 제시를 하는 거야. 잘 들어. 얘들아. 생각보다 적분 문제에 차수가 많이 나와. 미리 얘기를 할게. 이거 말고도 차수 추론이 생각보다 많거든. 먼저 요새 수능 모의고사 문제 트렌드는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내가 봤을 때 더 이상의 차수 추론이 그리 많이 나올 거란 생각은 별로 안 해. 사실 나도. 이번에 나오긴 했어. 시평에 나오긴 했는데, 근데 나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앞으로도. 근데 왜냐면 너무 식상해. 근데 내신은 선생님들이 뭘 좋아해? 애들이 지들이 맨날 생각하던 패턴에서 딱 틀어지면 당황하는 걸 좋아하거든. 선생님들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별거 없는 건데 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날 수 있다. 갑자기. 그래서 평상시 숙제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답지 볼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되게 쉽사리 넘어갈 수 있는 문제 포인트이긴 하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먼저 한번 딱 찍어보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8번 니네가 적분 감각이 좀 많이 떨어졌었을 거라 8번 얘기를 할게. 현재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자,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절대값 f'의 x dx의 값을 구해라. 나는 진짜 안 어려운 문제야. 진짜 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갑자기 왜 풀어보자고 하는 거냐면, 얘들아 봐봐. 구해야 되는 거잖아, 값을. 그치?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요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다 할 거냐 말 거냐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fx를 다 만들어서 계산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생각을 좀 해주긴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산을 하는 거냐면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는 거거든. 그지?
그럼 봐봐. 이게 잘 보는 게 좋아. 이것만 하고 쉴게. 다 했어. 나 지금 이것만 하고 쉴게. 알았지? 봐봐. 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것만 하고 쉴게. 일단, 좀만 눈 떠봐. 이걸 F'X를 만들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고. 봐봐. 여기가 어디, 여기가 뭐야? X가 0이지. 0에서 1까지, Fx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지? 그러면 F'X가 거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잖아? 이건 fx잖아. F'이 0에서 3까지, 0에서 1까지 변함에 따라 증가를 했으니까 아마도 요 계산을 할 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자체가 양수일 거라서 그대로 풀어서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감소했으니까 F'X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F'X dx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그냥 스몰 f라 해도 되지. 그래서 스몰 f한테 1을 넣은 거에서 0을 넣은 걸 빼고, 그 다음에 얘도 스몰 f한테 3을 넣은 거에서 1을 넣은 걸 빼도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를 실질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F1을 2배 하고 F0 하나와 F3 하나를 빼면 되겠지. fx를 만들었어? 안 만들었지?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계속 졸았어도 이건 들어야 돼. 알았어? 생각보다 이거 내신 얘기야. 모의고사는 이런 게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어. 내신에서는 fx를 안 만들어도, F'X도 안 만들어도 fx 그래프만 보고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생각보다. 적분을 해보면 그냥 함수값만 뚝뚝뚝뚝 써서 답을 낼 수 있다고. 그런 게 있어, 실제로. 근데 내가 계속 왜 이걸 강조하는 거냐면 이게 킬러가 아니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들은 한 8번, 9번, 10번, 11번, 그러니까 어중간한 난이도 문제로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얘를 푸느라 시간을 오래 잡아먹으면 지금 니네 학교는 쉬워, 니네 학교가 시험이 쉬워, 니네 학교가 시험이 쉬워, 니네 학교가 시험이 쉬워, 얘 우리 자고 있는 성우 쉬워. 다 어려워. 시험이 다 어려워. 야, 뒤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 거길 못 건든단 말이야. 이거 계산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내가 적분이 생각보다 꽉 막히면 진짜 노답이야.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였어. 근데 시험 시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럼 꽉 막혀, 조건이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서 내가 진짜 주의를 시키는 거거든? 알았어? 이게 내신이잖아. 모의고사가 아니라고. 모의고사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좀 제끼고 가다가 다시 와도 되잖아. 근데 이건 안 그래. 이거는 지금 그래도 선생님 F' 저 만들 수 있는데. 그래, 만들 수 있겠지. 만들 수 있어.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좀 오래 걸리겠지만 만들 수는 있다고. 근데 아니야. 그걸 안 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 충분히 가능해. 문자로 딱 해놓고 다음 시계값하고 같은 걸 1번부터 5번까지 골라. 이런 거 하면 숫자가 없기 때문에 식을 한 바닥을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다가 이거 A, B로 다 바꾸잖아. 이거 A, 이거 B 바꾸잖아. 응? 그런 다음에 이걸 다 A, B로 바꿔봐. 그럼 A, B로만 바꾸잖아. 이거 식 만드는데도 한 사발이야. 근데 그걸 진짜 적분을 하잖아? 이만큼 나올걸, 길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숫자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그런 문제를 실제로 많이 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꼼수나 머리를 잘 써야 돼, 기말고사 때. 알겠지? 진짜 중요한 건데. 알았어? 쉬었다 해.